D-8일 사무관리론, 그 중에서도 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한 20문제 미만? 예, 최대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한의 종류, 이거는 뭐 나온다고 봐야죠. 그래서 종류. 뭐 학원 강사님들 다 학원에서 다 찍는 문제 중에 하나죠. 기한의 종류, 이번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반 기한, 수정 기한, 일괄, 공동 기한, 서식 기한 처리입니다. 일반 기한은 일반적 형태로, 그죠? 일반적 형태로 정해진 기한 서식에 문안 작성하는 거죠. 형태로 정해진 기한 서식에 문안을 작성하는 것. 그 다음에 수정기한이요. 수정기한. 보통 상급 행정기관의 일상 업무에 관한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 대하여 그 문서 일부분을 수정하여 하급기관에 다시 통보하는 경우에 활용합니다. 보통 상급 행정기관의 일상 업무에 관한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서 그 문서의 일부분을 수정하여 하급 기관에 다시 통보할 때 활용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카톡이 왔는데 죄송합니다. 공부할 때 카톡 꺼야 되는데 공부 방해되고 있어. 참 속상하네요. 가끔 카톡 만든 사람 좀 미워. 참. 그죠? 공부 방해되잖아요. 카톡을 탈퇴할 수도 없고, 그죠? 그렇습니다. 일괄기한 개념이요. 여러 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기한문으로 일괄하여 기한합니다. 작성 및 시행 방법. 각각의 독립된 기한문으로 작성합니다. 각각의 기한문에는 두문, 본문 및 결문의 구성 요소가 모두 포함되죠. 작성 및 시행 방법이요. 작성 및 시행 방법. 일괄기한 개념, 하나의 기한문서 일괄하고, 작성 방식은 일괄하여 기한, 이게 아니라 각각 독립문으로 작성합니다. 각각 기한문에는 두문, 본문, 결문, 구성 요소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성 및 시행 방법에서 각각의 독립된 기한문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각각 기한문에는 두문, 본문, 결문, 구성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내부 결제 내부 결제 안건을요. 내부 결제 안건을요.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이 생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요. 제목은 각 안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죠. 전자문서는요. 한 번의 확인으로 각각 기한문에 기한자, 검토자, 협조자, 결제권 정보가 동시에 생성되고요. 한 번의 확인으로 각각의 기한문에 기검, 협결 동시에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기한문에 발신명이 모두 표시되고요. 각각 다른 생산 등록번호 사용하여 같은 날짜로 시행합니다. 일괄기한. 공동기한은요. 공동기한 개념이요. 둘 이상의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서 공동 명의로 시행하기 위하여 문안을 작성하는 거죠. 를 말합니다. 작성 및 시행 방법이요. 그래서 문서 처리를 주관하는 행정
기관에서 기한합니다. 그 다음에 자, 문서 처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에 결제를 받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결제를 받아 공동 명의로 시행하죠. 문서 처리 주관 행정기관에서 기한하고, 자, 문서 처리 주관 행정기관의 장의 결제를 받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결제를 받아서 먼저 그러니까 주관 문서 처리 주관한 행정기관의 장 결제를 받은 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결제를 받아서 공동 명의로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겠죠. 관계기관 간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고요. 문서 처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에서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기한문의 발신명의 표시는요, 이때 당의 문서 처리를 주관하는 주관 행정기관의 명의를 맨 위에 표시하고요. 그 다음 밑에다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동일직일 때는 정부조직법 따라 표시하고, 동일직급이 아닌 상위직급 행정기관의 명의부터 표시합니다. 자, 동일직급이 아닐 때는 상위직급 행정기관의 명의부터 표시합니다. 그리고요, 자, 서식에 의한 처리, 공동기한 서식. 일단 생산 등록 번호란, 접수 등록 번호란, 수신자란 등이 설계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는 별도의 기한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요. 해당 서식의 기한자, 검토자, 협조자, 결제권자의 서명란에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서명란이 따로 설치되지 않나? 그럼 간이 결제인을 찍어서 결제함으로써 기한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서식에 의한 처리. 그래서 서식에 의한 처리 있을 때, 생산 등록번호란, 접수 등록번호란, 수신자 란 등이 설계된 서식 같은 경우 작성한 문서의 경우는 별도의 기한문 작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하고 해당 서식의 기한자, 그다음에 검토자, 협조자, 결제권자의 서명란에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명란 따로 설치되지 않는다? 이때 간이 결제인을 찍어서 결제함으로써 기한을 가름할 수 있고요. 네, 중요하죠. 이거 마음속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마이 쇼터디 들어가시면은 이 체크 된 문제들이 다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문서는 찾아보시면 쉬워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의 개념, 관리 활동 개념.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이요, 조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정 업무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하는 제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이요, 개념. 즉 조직의 이거 개념 봐야겠죠. 조직의 최종 목적, 그죠? 위하여 업무 전반에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의 관리 활동을 말합니다. 그죠? 어쨌든 조직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정 업무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개념이요. 그 다음에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활동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업무 간소화야겠죠? 간소화, 그 다음에 업무의 표준화, 그 다음에 업무의 과학화입니다. 그렇죠? 세 가지. 간소화 어떻게 합니까? 간소화.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고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업무 성과
될 수 있도록 하죠. 자, 작업 과정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고, 자, 결제 단계의 축소, 그다음 전자 결제의 활성화, 그 다음에 불필요한 보고서 생산의 지양 등을 추가합니다. 업무 간소화해야 돼요. 이거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요. 작업 과정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고 결제를 단계를 축소화하고요. 전자 결제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보고서 생산 지양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 업무 표준화. 만약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도요. 원활하게 업무가 처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상 그 업무의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게끔 업무의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해야겠죠. 전자결제 활성화하고요. 업무의 자동화, 지향해야겠죠. 업무 과학화. 정보통신 기술 발달하고 있잖아요. 지금 난리 났죠. 지금 난리 납니다. 지금.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발맞춰서 지금 다 유튜브 하고 있어요. 무슨 시청 뭐 어디야 문산인가? 하여튼 뭐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유튜브 하고 무슨 공기업 다 유튜브예요 지금. 네. 자, 행정 업무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 전자결제 시스템이요, 그 다음에 지식행정 시스템이요, 협업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자, 행정 지식을 공유하고, 자, 활용하여 정부 내 의사소통 증진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저장 마이 문제로 저장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영상회의실 사용 신청과 정부 청사관리소장의 조치사항. 이건 뭐 그죠? 이건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정책 연구 관리와 관련해서 정치연구심의위원회, 정치연구관에서 심의위원회, 이것도 한 번 정도는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연구심의회. 일단 정책연구가 뭡니까? 정책연구란 의의부터 적을까요? 정책연구란, 자,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그죠?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 연구를 수행할 자와, 자,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핵심은, 키워드는 목적이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이죠.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자, 연구 과제, 정책 연구 과제죠. 정책 연구 과제 선정, 그 다음에 정책 연구 수행할 자, 정책 연구 수행자 및, 자,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정책 연구라고 합니다. 어쨌든 목적이에요. 목적. 정책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를 위해서, 그죠? 위해서 정책 연구 과제 선정하고 정책 연구 수행자 선정하고, 그 다음에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 이를 정책 연구라고 하죠. 그러면 개념 잘 적었습니다. 그러면 정책 연구 심의위원회 목적과 기능이요. 일단 중앙행정기관은요, 정책 연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하고요,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첫째, 연구 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이요. 둘째, 연구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이요. 심의 사항이죠. 연구 과제 및 연구자 선정, 연구 결과 평가, 그 다음에 연구 결과의, 자, 활용 상황 점검 등
점검 및 공개 등의 그런 사항, 그 다음에 그 밖에 정책 연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고요. 위원회의 구성이요. 인적 구성. 인적 구성은요. 자, 위원장 1명. 1명 포함해서 자, 전체 10명 이상 30명 이하죠. 위원으로 구성. 여기에서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죠. 과반수. 그 다음에 위원장과 및 위원 누가 되냐? 이거죠. 누가 되냐? 그러니까 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정책 그 위원장 정책 누가 돼요? 정책 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 그죠? 또는 국의 장이 맞고요. 자, 위원은 정책연구심의회에서 위원, 자, 해당 자, 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자, 외부 전문가, 자, 중앙행정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죠. 그래서 위촉위원회 임기 2년입니다. 그래서 연임 가능하고요. 연임 가능. 그럼 간사 지정해야죠. 간사 지정. 간사. 자, 위원장은요. 자, 위원장이 속하는 실 또는 실 또는 국의 자,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합니다. 점. 그 위원회 운영이에요. 어떻게 운영하냐? 자, 위원장이 소집, 그죠? 위원장 소집. 그다음에 제적위원, 자, 과반수 출석으로 뭐하죠? 개의 열어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 다음에 회의 개의 시 전체 위촉위원 중 자,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어요. 6번 위촉위원 참여 배제. 자, 당연히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 관련 사항, 그 다음에 뭐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은 배제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원 참석 배제 기준이에요. 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위원은요, 본인 그리고 본인 배우자, 그 다음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 또 그 사람이 속한 기관 혹은 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 배제 기준까지. 또 일단 마이 문제 저장해 놓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문서 처리, 공람, 경유 문서 중요하죠? 자, 문서 공람, 경유 문서 접수 처리. 여러분, 지금 이거는 자, 사무관리론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만 지금 따로 지금 모으고 있어요. 민원에 관한 법률도 계속 볼 겁니다. 자, 문서의 공람이요. 문서 공람. 자, 행정기관 내에서 접수한 문서를 여러 사람이 돌려보는 거죠. 돌려보는 거. 다음 절차요. 처리 담당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해 공람합니다. 일단 의요. 행정기관 내에서 접수한 문서를 여러 사람들이 돌려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처리 담당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공람합니다. 그 다음에 공람 대상 문서요. 2번, 3번. 1번 의, 그 다음에 2번 절차, 그 다음에 공람 대상 문서의 첫째, 결재권자로부터 처리 지침을 받아야 할 자, 필요가 있는 문서. 둘째, 민원 문서. 셋째, 다음에 업무 협조에 관한 문서.
넷째, 그 다음에 접수 문서 처리를 위하여 자 검토가 필요한 문서, 검토가 필요한 문서. 다섯째, 그 다음에 공무원이 개별적,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등입니다. 공람대상 문서는요, 4가지. 결재권자로부터 처리 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민원 문서, 업무 협조에 관한 문서, 접수 문서 처리를 위해서 검토가 필요한 문서, 공무원이 개별적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입니다. 공람대상 문서는 공람 순서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특별한 규정 없다. 그 다음에 공람의 표시. 공람 표시는요, 자 전자문서의 경우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종이문서의 경우에는요, 적당한 여백의 공람자의 직위, 직급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서명하죠. 그 다음에 경유문서 접수 처리하죠. 경유문서 문서의 접수 처리. 일단 접수는요, 어떻게 합니까? 일반 문서의 접수 절차에 따르고요. 결제 및 처리는요, 일단 자 경유문서를 첨부하여 발신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의견 표시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다면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반송 및 보완이죠. 최종적으로 처리 권한은 없기 때문에 반송이나 수정, 그렇죠? 보완 요구 불가합니다. 경유문서의 경우는 그래요. 반송, 수정, 보완 요구 자 불가합니다. 최종적 처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서 처리, 공람 좀 중요하겠죠. 가지고요. 자 문서 작성이요. 문서 작성. 일단 문서 작성하는데 여러분 발의자, 보고자 표시해야 되죠. 먼저 발의자, 그죠? 및 보고자 표시요. 표시 및 기호, 표시뭐, 표시 및 기호, 표시 기호 및 표시 방법이요. 자, 표시 기호 및 표시 방법. 여러분들 이렇게 하죠. 발의자, 그럼 별 모양이죠. 자 보고자는 요런 모양, 보고자는 요 원 모양이죠. 그 다음에요, 자 발의자 및 보고자의 표시 생략 문서요. 뭐가 있죠? 첫째, 검토나 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 둘째, 각종 증명 발급, 그 다음에 회의록, 그 다음에 그 밖에 단순 사실을 기록한 문서. 세 번째, 일상적 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입니다. 이때는 발의자, 보고자 표시 생략 가능해요. 검토나 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 각종 증명 발급, 그 다음에 회의록, 그 밖에 단순 사실 기록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상적 반복적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등입니다. 그 다음에 자 문서의 쪽번호 표시죠. 그 다음에 이때 대상 문서, 문서의 순서나 연결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그 다음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자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관계에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그 다음에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그 다음에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죠. 이때 표시 방법은요. 표시 방법. 자, 우선 전자문서의 경우
각종 증명 발급 문서를 제외한 문서에서 문서 중앙 하단에, 문서 중앙 하단이죠. 전자 문서 중앙 하단에 쪽번호 표시하고요. 문서의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표시가 있다. 그러면 있는 중요한 문서는 해당 문건의 전체 쪽수, 해당 문건의 전체 쪽수와 그 쪽의 일련 번호를 붙임표로 이어서 표시하죠. 각종 증명 발급 문서에는 해당 문서 왼쪽 하단에 발급 번호를 표시합니다. 증명 발급 문서에는 해당 문서 왼쪽 하단 발급 왼쪽 하단에 발급 번호를 표시하고요. 종이 문서의 경우는요. 자, 관리자가 관인을 이용하여 간인합니다. 간인. 그죠? 다만 민원 서류나 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이 문서에는 천공, 뚫는 거죠. 천공 방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표시 방법. 간인이나 천공. 그죠? 그렇습니다. 다음 정책 연구. 이거 한 10문제만 볼게요. 7문제. 정책 관리와 관련된 관리 원칙 및 관리 기간, 그리고 정책 연구 추진 절차. 그죠? 마찬가지로 정책 연구가 나온다면 관리 원칙과 기관, 추진 절차 나올 수 있겠죠? 정책 연구라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책 연구 과제 선정, 그 다음에 정책 연구 수행할 자, 그리고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정책 연구라고 하고요. 관리 원칙이요. 자, 관리 원칙.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요, 정책 연구 수행 과정상 관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 뭡니까? 자, 연구 과제 및 연구자, 투명성과 공정성, 그죠? 그다음에 전문성 확보죠. 그다음에 정책 연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에요. 그다음에 정책 연구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요. 다음 관리기관이에요. 관리기관. 현재 정부조직관리기관이요. 자,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여 정부조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을 모두 포함하여 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나누죠. 정부조직관리기관. 그 다음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그래서 이때는 정부 관리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매년 다수의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기관 요청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적용 대상 기관으로 지정 가능하고요. 다음 정책 연구 추진 절차요. 자, 정책 연구 추진 절차 중요하죠. 자, 첫째 정책 연구 과제 선정이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 연구자 선정, 이게 중요하죠. 다음 중간 점검할 수 있고요. 자, 평가 공개 및 공개요. 다음에 활용 상황 점검하고요. 심의하겠죠. 네. 자, 그렇습니다. 이런 추진 절차를 거치고요. 일단 정책 연구 과제 선정이죠. 그러면 위원회 심의요. 선정. 다음에 담당 부서장 직접 선정이요. 일단 정책 연구는 연구 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일단 정책 연구란 연구 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 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과제 선정하고 과제 담당관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담당 부서장이 직접 선정이요. 자,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연구하는 경우,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연구하는 경우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선정합니다. 연구자 선정이요. 자, 과제가 선정되면요, 과제 담당관과 계약 담당관이요, 정책 연구 과제에 대한 사업 계획 수립 후에 경쟁행한 방법이나 위원회 심의, 그건 이제 수의계약시죠. 수의계약이죠. 경쟁의 방법이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구자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요. 계약 결과 공개합니다. 그렇죠? 연구자 선정이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과제 담당관. 과제가 일단 선정되면 과제 담당관과 계약 담당관은요, 정책 연구 과제에 대한 사업 계획 수립을 하고 경쟁 방법이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구자 선정하여 계약 체결하고 계약 결과를 공개합니다. 그러면 중간 점검 평가 결과 평가 및 공개요. 그럼 정책 연구가 착수가 됐어. 그러면 자, 과제 담당관은요, 자, 필요한 경우 자, 중간 점검 등을 통해서 진행 상황을 파악해야겠죠. 관리하고요. 정책 연구가 완료되면 연구 결과물을 평가한 후에 결과 공개합니다. 그 다음에요. 활용 상황 점검이에요. 활용 상황. 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연구 결과를 활용 상황을 점검하여야 하고요. 점검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죠. 그렇습니다. 6개월 이내, 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연구 결과를 활용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고요.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추진 절차, 특히 정책 연구 추진 절차. 문서 기원과 원칙과 자격. 간단하죠? 여러분, 기한은 문서 작성의 첫 단계예요. 문서 작성의 첫 단계. 그래서 뭡니까? 행정 기관의 의사를 결정한 이후에 문안 작성하는 거예요. 기한 개념. 그래서 문서 작성의 첫 단계로서 행정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기한의 요인이요. 일단 첫째, 상급자가 지시할 경우. 둘째, 접수한 문서 처리. 셋째, 법령 등의 근거요. 넷째, 순수한 자기 발안입니다. 기한의 원칙이요. 자, 전자문서. 자, 또 합니다. 다만 성질상 곤란하다 종이문서 가능하고요. 기한자의 자격. 간단히 말할게요. 기한자 자격. 기한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다. 즉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기한자가 될 수 있고요. 자, 분장을 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요, 직급에 관계없이 직급 따지지 않습니다. 기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둘 이상의 행정기관의 장이 결정이 필요한 문서. 둘 이상의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가 필요한 문서. 그때는 그 문서 처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이 합니다. 됐죠? 자, 문서 등록이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등록. 그 다음에 대상 문서. 그 다음에 문서 등록 요청이에요. 자, 문서의 등록은요. 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등이 문서를 생산 또는 접수할 때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 부여하고 문서에 표기하죠. 이게 문서 등록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문서를 생산 또는 접수하면요, 그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문서에 표기하는 거. 대상 문서. 대상 문서? 자, 당해 부서에 기한을 결제받은 모든 문서예요. 자, 당해 부서에 기한하여 결제를 받은
모든 문서를 말하고요. 자, 기한문, 자, 형식 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결제를 받은 문서를 말하고요. 접수한 문서입니다. 접수한 문서. 자, 문서 등록 요청입니다. 문서 등록 요청. 자, 첫째, 문서의 등록 번호는 자, 처리과별로 자, 문서 등록 대장에 자, 생산 접수 문서를 생산 그 접수 문서를 통합하여 등록된 순서 따라 연도별 1년번호 부여 관리합니다. 처리과별로 문서 등록 대장에 생산 접수 문서를 통합하여 등록된 순서에 따라서 연도별 1년번호를 부여 관리합니다. 다음 생산 등록 번호 외에 자, 행정 안전 불량으로요 정하는 번호요. 그 다음 생산 등록 번호 외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번호.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 외워야 된다는 거죠. 행정안전부령 정하는 번호. 자, 법규, 문서, 지시 문서 중 출력 및 예규에는 누년 1년 번호죠. 누년 1년 번호. 그 다음 자, 1일 명령 연도별 1년 번호요. 다음 지시 문서 공고 문서요. 연도 표시 1년 번호를 부여하죠. 지시 문서 공고 문서에는 연도 표시. 자, 법규 문서 지시 문서 중 법규 문서와 지시 문서 중 훈령 예규는 누년 1년 번호. 1일 명령 연도별 1년 번호. 그 다음에 지시 문서 공고 문서는 연도 표시 1년 번호입니다. 그래서 내부 결제. 자, 문서는요. 자, 문서 등록 대장의 자, 수신자란에 내부 결제 표시합니다. 다음 일반 문서에 첨부된 녹음 테이프나 도면 등 기록물 종류나 규격에 따라 함께 관리하기 곤란하다. 그럼 별도 등록해요. 첨부물은 별도 등록한다. 되죠? 문서 등록 여러분 중요합니다. 문서 등록 요청. 특히 처리과별로 문서 등록 대장에 생산 접수 문서를 통합해서 등록된 순서에 따라서 연도별 1년 번호 부여를 관리합니다. 부여해서 관리하는데 지금 생산 등록 번호 외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번호. 그렇죠? 그래서 법규 문서, 지시 문서 중 훈령 예규 같은 경우는 누년 1년 번호. 그 다음에 1일 명령, 연도별 1일 명령은 연도별 1년 번호. 그 다음에 지시나 공고 문서는 연도 표시 1년 번호를 씁니다. 그렇죠? 문서 등록. 또 협조. 지금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지금 지금 누년 1년 번호와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연도 표시 1년 번호. 그렇죠? 약간 지금 이 부분에 문서 등록 요청에서요. 지금 해당 기간이 이 부분 정리하고 갈게요. 이번 나왔으니까 어차피 자 문서 등록 요령 같은 거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서 기록 등록 요령, 문서의 등록 요령이에요. 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기록물 등록
등록이요. 기록물 등록. 자, 행정기관이 자 생산, 접수, 문서는요. 해당 문서가 결제가 혹은 접수가 끝난 후에 즉시 그 결제 혹은 접수일자 순에 따라서 자, 처리과별로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전자문서 시스템에 의해서 문서 등록 대장에 등록하고 생산 그 혹은 접수 등록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생산 등록 번호 외 행정안전부량에 정하는 번호를 부여하는데 생산 등록 번호 외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번호를 부여하는데요. 자, 법규 문서나 그죠? 지시 문서 중 훈령, 예규 같은 경우는 누년 1년 번호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연도 구분, 이건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연도 구분과 관계없이, 그죠? 연도 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1년 되는 누적되어 연속되는 1년 번호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일 명령, 그죠? 1일 명령에는 연도별 1년 번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연도별 1년 번호. 이때는 자, 연도별로 구분한다는 거죠. 연도별로 구분하여 매년 새로 자, 시작되는 1년 번호입니다. 로서 자, 연도 표시가 없는 번호고요. 그죠? 지시. 지금 지시에는 연도 표시와 1년 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 그러니까 연도 표시 1년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표시가 없는 1일 명령 같은 경우, 그죠? 1일 명령 같은 경우는 연도 표시가 없는 번호, 연도별 1년 번호를 부여하는데, 지시 같은 경우는요, 연도 표시 1년 번호를 지시나 공고문서, 연도 표시 1년 번호. 이건 뭐예요? 연도 표시와, 그죠? 연도별 1년 번호를 이걸로 있는 거다. 붙임표로 이은 번호예요. 그래서 공고문서도 마찬가지로 연도 표시 1년 번호로 부착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개념, 누년 1년 번호랑 연도별 1년 번호랑 연도 표시 1년 번호, 여기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거는 저장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규 문서랑 지시 문서 중 훈령 예규는 누년 1년 번호를 쓰고요. 다음 1일 명령은 연도 1년 번호예요. 그 다음에 지시 공고 문서 같은 경우 연도 표시 1년 번호를 씁니다. 그 다음 문서 접수까지만 보고요. 세트 마무리하죠. 문서 접수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 처리과 접수합니다. 처리과에서 접수의 시와 접수 등록번호 표시하고, 문서과에서 받은 문서는요, 문서과에서 접수의 시 표시, 지체 없이 처리과에서 배부하여서요, 접수하여야 합니다. 접수 등록 번호는 처리과에서 표시하고요. 문서과에 받은 문서는 문서과에서 접수의 시 표시하고요, 지체 없이 처리과에 다시 배부해서 접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왜? 처리과에서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기 때문에. 그 접수 등록 번호는 처리과에서 표시하고요. 그 다음 둘 이상의 보좌기관 관련 문서, 관련성이 가장 높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처리과로서 접수합니다. 관련성이 높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처리과로서 접수합니다. 행정기관 외의 저로부터 정보통신망으로 받은 문서, 자, 이거요. 그러면 일반적인 접수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죠. 발신자의 주소와 성명 등이 불분명하거나 담당 업무와 관련 없는 사항인 경우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네. 당직 근무자가 받은 문서요. 당직 근무 시간 시작 후 지체 없이 자, 문서과에 인계합니다. 됐습니다. 일단 10문제 봤고요. 또 나머지 2, 3세트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행정 효율,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만 중요한 테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